배우님 어제 뭐 보셨어요? 방송을 그냥 방송으로만 봐라. 예능이잖아, 드라마잖아, 다 지어낸 얘기잖아. 특히 예능. 그거 대본 있는 거 몰랐느냐. 어차피 설정인데 왜 트집이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리얼리티를 앞세우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과장과 포장이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상식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겠죠. 오늘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 상식선을 넘는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기준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먼저 가수 화사씨가 지난 토요일입니다. 아는 형님 400회 특집에 출연해서 축하 퍼포먼스를 연출했는데요. 이 크롭탑이라고 하죠. 교복을 변형시킨 의상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아는 형님 출연자들이 교복을 입는 이유는 동급생이라는 설정으로 나이나 연차에 의한 상하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반말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학 축제 때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논란을 일으킨 화사씨가 굳이 이번에 교복에까지 손을 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악플 때문에 많이 침체됐다, 울었다,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대학 축제 거는 뭐 방송 밖의 일인지라 제가 거론할 일은 아니고요. 그걸 또 고발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지 했어요. 이번 아는 형님의 경우 제작진 선에서 막았어야 옳지 않았나 합니다. 교복을 건드린 거 제 기준으로는 선을 넘은 거예요. 지난 일요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원복 셰프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었는데 일일 도우미로 도와달라고 정호영 셰프를 불렀습니다. 사장과 직원이라는 억지 설정을 한 거죠. 어쨌든 한 아이가 도와달라면서 수업 중에 정호영 셰프를 뚱보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것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외모 비하잖아요. 그럼 알아듣게끔 그 자리에서 바로 타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원복 셰프는 바로잡기는커녕 자신도 뚱보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하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뚱보야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아이가 따라할 수도 있고요. 전지적 참견 시점 172화에 유세윤 씨가 아들 미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미나가 아빠 뚱뚱이 할매라는 간판이 있는데 왜 뚱뚱이냐 이렇게 물어요. 유세윤 씨가 오 할머니가 좀 통통하신 모양이네, 풍채가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일단 답을 했는데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알아듣게끔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옳죠. 이게 상식입니다. 아이들의 외모 비하를 그대로 내보낸 편집 없이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제작진, 제 관점에서는 이 또한 선을 넘은 겁니다. 또 하나 JTBC 톡파원 25시 77화 8월 28일에 방송이 됐는데요. 몰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화가 카라바조 얘기가 나왔어요. 타일러 씨가 이 사람이 천재 화가일지는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다. 살인까지 저질러서 몰타로 도망을 와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전현무 씨가 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시 중일걸요. 영국하고 어쩌고 하더니 그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면서 카라바조의 화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진행자며 패널들이 달리 보인다, 역시 무스키야 이러면서 전현무 씨의 지식 수준에 감탄들을 합니다. 전현무 씨는 아티스트의 일상이라면서 으스케했어요. 실은 이거 바로 전날이죠. 27일에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다 배운 거예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월 9일까지 전시 중인 거장의 시선 사람을 말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을 찾아가서 그날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지식을 뽐내고 싶었으면 다른 방송에서 배웠다는 말을 해야 옳지 않나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시청자 시선에서 봤을 때 바로 전날 밤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주변 패널들의 반응, 뭐 달리 보인다거나 뭐 아티스트 운운하는 자막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다른 방송에서 듣고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미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전시회를 다녀온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닐까요? 방송인 중에는 이처럼 다른 방송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또 다른 방송에서 자랑 삼아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웠다 이 부분은 쏙 빼고 물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김구라 씨가 그거 잘합니다.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시절에는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했잖아요. 뭐 역사, 경제 등 인문학부터 와인, 커피, 맥주 등 생활 지식까지. 거기서 들은 얘기를 뜬금없이 다른 방송에서 꺼내곤 했어요. 그러면 방대한 지식 어쩌고 하는 CG 자막이 나오곤 했고요. 김구라 씨가 며칠 전에 배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계기 중에 큰 부분이 출처를 밝히는 남자여서예요. 라디오에서 들었다, 강의 중에 들었다, 책에서 신문에서 봤다 이렇게 꼭 출처를 밝히더라고요. 저는 출처를 밝히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가 가던데요. 전현무 씨, 제 기준으로 보면 선을 넘은 겁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 또 하나, 지난 일요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의 본가를 찾아갔어요. 처음 대면하는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이미 두어 차례 인사를 왔었고 그 당시에도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방송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예비사위의 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예비사위에게 집안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전기 컨센트 손보는 거, 뭐 나무 옮겨 심기 이런 일들.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들과 해결하거나 사람을 불러서 시키셔도 될 일인데 말이죠. 이건 제작진의 설정이지 싶어요. 김준호 씨가 땀 뻘뻘 흘리면서 곤혹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김준호 씨 이력 때문에 그리 해도 된다고 여긴 걸까요? 김지민 씨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잖아요. 예비사위, 예비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는, 허드렛 일을 시키는 설정, 이거 자체가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러 장면 중에 무엇이 가장 선을 넘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그 뚱보 아저씨예요. 아이는 사회 안에서 성장하는지라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을 방송으로만 봐라. 지적질을 왜 하느냐. 프로 불편러들 때문에 방송이 점점 재미없어진다.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들. 무슨 소리예요. 상식을 벗어나면 지적을 하는 게 마땅하죠. 그까짓 거 대충 그냥 봐. 이런 생각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아니 상식이 흔들리는데 왜 그걸 대충 보고 넘겨요. 지금 제가 괜한 트집 잡는다고 발끈하는 제작진들 계실 텐데요. 제발 부디 상식의 기준을 시청자 눈높이로 끌어올려 보세요.